잡아봐요. 취업기회 잡아봐. 잡아봐요. 교육기회 잡아봐. 잡아봐요. 창업기회 잡아봐. 잡아봐요. 지원 혜택 잡아봐. 기아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창업 지원, 고용 지원 플랫폼 잡아봐가 지원합니다. 잡아봐.net 경기도 일자리 재단. 패션쇼 10회 3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하루 동안 잘 지내셨죠? 안녕하십니까. 탁형 그 월드컵 보느라고 네. 눈이 또 빨개지신 것 같아요. 빨리 끝내가서 봐야 되는데. 예. 네. 보고 오신 건 아니고? 예. 예. 뚱카롱님. 네. 하루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적응 안 되죠? 예. 여기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저희 10회 3부는요. 앞서 소개해드린 거와 같이 패션쇼의 간판 코너입니다. 강타기의 고민탁 네.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 네네. 뭘까요? 이번 주 고민은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이에요. 요새 이런 고민들 많네요. 그러게요. 오윤근 님인데요. 오, 실명으로? 네, 실명으로 남겨주셔서 네. 제가 그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최근에 이 내용을 알게 돼서 정보를 얻어가면서 제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네. 현재 23살 남자이며 인천의 한 전문대에서 컴퓨터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원래부터 옷이 관심이 많았고 패션 디자인과로 가서 옷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지만 대학 진학할 때는 부모님의 반대로 컴퓨터과에 가서 배워볼 생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군대 가서 매일매일 쇼, 런웨이 등을 찾아가면서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돈도 모아가면서 아이템을 모은 거에 취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패션 쪽으로 꿈을 꼭 갖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았습니다. 옷 판매직이나 마케팅, 스타일리스트, MD 쪽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디자인 쪽은 막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군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워낙 일본을 좋아합니다. 5번이나 일본을 가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입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나 느끼면서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스트리트를 확실히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허. 일본어는 현재 기초만 알지만 확실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할 생각이 있고 홀리데이 가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고 일도 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아예 학교를 자퇴하고 일본의 패션 학교인 도쿄 모드나 복장 학원 등으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때 나이가 25세, 26은 되겠지만 1학년 때부터 다니는지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서 하고 싶었던 마케팅 스타일리스트, 판매직, MD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받고 일본에서 취업이나 한국에 와서 일본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패션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고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을 가신 분이나 취업하신 분이 주변에 아예 없어서 이렇게 긴 글 남겨봅니다. 모든 정보 감사하게 달게 받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이라고 네. 남겨주셨네요. 길겠다. 길다? 지금 23살이시고요. 사연 주신 분이. 네. 컴퓨터 공학 지금 컴퓨터 전공 전공을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네요. 일단 관심이 전공에는. 없어요. 네. 요거는 제가 좀 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전문이잖아요.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이분이 지금 23살에 하고 싶은 걸 찾았다라는 거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을 수가 없는 저도 일이야. 사실은 그 20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다른 걸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이제 뭐 다쳐서 이제 운동을 그만둔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하고 싶은 걸 막 찾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업종에 이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취업하기 전까지도 네네. 예, 다시 운동을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게 뭐 패션 분야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분야가 됐든 이분은 지금 그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잖아요. 하고 싶은 무조건 굉장히 도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일본에 일본을 가라? 가고 싶다? 일본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랬군요. 네. B급인 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데 23살에 저 정도 결심을 했다는 건 응원할 만해요. 충분히. 그리고
생각보다 패션 쪽에 일본 출신, 특히 문화복장학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선후배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고 아마 거기에 들어가서 패션을 배우면 한국에서 일하기는 어마어마하게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금방 났네요. 예. 아, 해결이 해? 해결! 아, 우리 뚱카롱 좀 앉아있으면 좀 심심하니까요. 예. 뚱카롱님. 첨언 좀 부탁드릴게요. 첫 고민입니다. 예. 네, 저도 근데 진로를 기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 입사했어요. 근데 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쨌든 길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23살이고 일단 학과가 너무 관계가 없으니까 전 사실 24살 학교 수업 때는 한 번 정도 패션 관련 수업을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선 학교에서. 그리고 일본 복장학원 출신이신 분들은 뭐 확실히 일본계 패션 기업 많잖아요. 거기서 니즈가 좀 있으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해보는 게 좋고 우선은 저는 학과 수업부터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고민의 결론은 오윤곤 씨! 일본으로 넘어가십시오. 일본으로 가시든 뭐 가고 싶은 곳이 일본이라면 일본을 가셔서 충분히 지금 관심 분야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강탁의 고민탁 시간에 좀 연애 고민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전문 올라와야 분야가 연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예. 그러니까요. 예. 뭐 사내 연애, 뭐 사외 연애, 뭐 이런 것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탁의 고민탁 여기까지였습니다. 헤어 솔루션에도 명품이 있다. 손상모발 리커버리 골든타임 원미닛. 천연 오일과 비타민의 콜라보레이션. 이태리 명품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제 명품 헤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요, 짝퉁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토라 이사님 나오셨잖아요. 허성회 이사님이 예. 나오셨죠, 부토라에. 제가 그 짝퉁 인터뷰 나오시고 나서 페북 친구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페북 이제 친구 맺기 해가지고 제가 잘은 안 합니다만 한 번씩 보니까 굉장히 이 메시지가 아니죠? 뭐죠 그거? 댓글, 아니 댓글 말고 좋아요, 공유. 피드? 피드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페북에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 아니, 그걸 보니까 저도 암벽 등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댓글 다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이쪽 아웃도어 스포츠 업계의 클라이머들, 그다음에 산 타시는 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딱 올라가고 나서 오랫동안 못 보셨던 분들이 막 댓글을 달아갖고 맞아요. 예. 오랫동안 못 보셨던 분들? 거기를 그만뒀던 아주 오래되신 분들 이름이 익숙한. 저는 암벽 등반 이쪽을 잘 몰라서 굉장히 그 이사님 우습게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좀 유명하신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유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짝퉁 인터뷰. 네. 우리 게스트는 누군가요? 정말 모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게스트는 패션 브랜드를 하려면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분이죠. 브랜드 등록에서 관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한택은 변리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택은 변리사입니다. 네, 우리 한 변리사님 자기소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해주세요. 네, 이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건 뭐 네, 예상 안 해도 네. 충분히. 네, 한택은 변리사고요. 네, 저는 2001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현재 한 7년 차 변리사 업무를 하고 있고 주 담당 분야는 이제 성표하고 디자인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데 네. 거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더 한다고 한다면 네. 패션 쪽 관련해서 등록률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담당했던 건 중에서 네. 얼마나 된가 했더니 한 90%는 다 이야, 패션 쪽 성공률이. 네. 그럼 패션 특화 변리사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뭐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션 감각이 좀 남다르신 거예요? 일단 몸이 좋아요. 그건 말랐어요. 배는 나오고 예, 제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운동을 안 해도 배는 나왔고 이 패션과 관련해서 옷과 관련해서 좀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네. 제가 이제
그 의류 어떤 상표 상담하러 이제 의류회사 쪽으로 갔는데 예. 거기 대표님이 저보다 한 7살인가 많으신 남성 대표님이었는데 이제 상담을 하러 갔죠. 그때도 이제 이런 양복을 입고 갔는데 막 이제 이 대표님 있고 담당자 앞에 있는데 저는 이제 담당자한테 그 상표와 관련돼서 막 설명을 하는데 네네. 대표님은 계속 저를 계속 보시더니 브랜드가 뭔지 혹시 봤어요? 아니 옷이 너무 올드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벨리사니까 약간은 이제 좀 격식에 맞춘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고 전문직스러운 네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한 번만 하면 좀 제가 괜찮은데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방송장에서 네. 어디에요 거기? 그냥 하나 까세요, 해주시지 까. 그렇게 하시면. 응? 이런 데 한번 까봐요 그냥. 결국은 네. 밑에 가서 하나 사셨나요? 사는 아닌데 예. 결국은 네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클라이언트가 안 됐군요. 네. 아니 그럼 비즈니스도 안 되고 패션 지적도 받고. 뒷방맹이감인데요. 그래서 열받아 패션 전문으로 집중하셨다. 근데 제가 그 방송할 때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네네. 스튜디오 밖에서 처음 뵀는데 네. 처음 그 보자마자 저는 저 패션 업체 한 대표님인 줄 알았어요. 상당히 그 약간 그 희끗희끗한 이 머리 색이 굉장히 좀 패셔너블한 느낌이 들어요. 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마르고. 네, 감사합니다. 로망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우리 변리사님 그 소개하실 때 네네. 패션 쪽 뭐 특허 뭐 브랜드 등록이나 뭐 요런 그 범주가 한 90% 이상 되니까 아무래도 패션에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업무상의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솔직히 오늘 가장 제 몸에 맞는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을 뿐입니다. 그럼 패션쇼에 나오신다고 해서 조금 신경을 쓰신 부분도 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요. 아디다스 입고 나올 줄 몰랐지. 그렇죠. 이 정도는 입어줘야. 월드컵이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네요. 아무튼 저희가 변리사님 모셨는데 변리사에 대해서 뭐 우리 타키 형은 네네. 브랜드 등록이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업무도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네네. 그 변리사에 대한 이 직업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간단하게 좀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 직업이요? 이것도 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네. 준비 엄청나게 해오셨는데 지금? 엄청나요. 예. 이런 예상 질문은 제가 좀 해서 과연 이제 변리사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걸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름 생각을 했죠. 네네. 저도 변리사인데 과연 변리사가 뭘까 생각했고요. 아니 철학적으로 가지 마시고 답을 줘요. 왜냐면 또 이게 제가 또 여기서 또 답을 잘못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변리사 또 어떤 뭐 부끄러운 말을 했다라는 괜찮아요. 하여튼 사전적인 의미는 변리사는 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어떤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춘 자로서 출원, 심판, 소송, 감정, 기타 뭐 전반적인 업무를 대리하는 전문 자격사이다. 라는 게 이제 변리사 전문 자격사. 네. 결국 그냥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네. 가장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변리사 그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도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얻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네, 자동으로 그 변리사 등록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좀 있는 편? 많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물론 그 직역 싸움이기도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변호사님들은 약간 이제 기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많은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이제 그런 어떤 자격 제도를 약간 밥그릇의 싸움이 있구나. 일반인들이 볼 때는 밥그릇 싸움인데 그 내부에서는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업무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로 밥벌이에 나서면서 변리사, 법무사 이런 영역까지 넘보는 거죠. 노무사야. 그렇죠. 뭐 변호사도 뭐 잘 모르던데 뭐 이쪽.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뭐 브랜드 등록이나 뭐 이런데 그 저기 특화된 직종이 뭐 변리사니까요. 변호사라고 뭐 권한은 주어집니다만은 뭐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영역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고 아니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와 변리사 이렇게 미팅할 때도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잠깐만요. 변리사님한테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러는데요. 뭐 몰라요. 네. 변호사님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를 알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다른 법 쪽이 체계를 좀 이해를 하려면 더 그렇죠.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그렇지. 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더 공부를 하고 더 하신다고 한다면 더 뭐 변리사들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변리사들은 그쪽에 거의 그렇군요. 야전 그러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리사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변호사들도 그만큼 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아 오늘 변리사 나왔으니까요. 예. 네, 그렇죠. 다음에 변호사 나오면 그렇게 또 커버 쳐주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패션 브랜드를 등록 뭐 이런 네. 그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패션 브랜드 뭐 같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뭐가 있어요? 프로젝트 처음부터 그렇게 참여한 프로젝트는 지금 생각하면 타키. 야 이러면 관계가 다 나오는데. 아니 선생님,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브랜드라고 네. 했잖아요. 네. 예. 타키는 알만한 우리만 아는 아. 아닌가요? 일단 저희 회사의 그 영업무역 전체 그룹사를 관장하는 그 변리사로서 모든 브랜드를 관여할 그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아 영업무역을 통째로 먹었죠. 오. 네, 그렇습니다. 영업무역 소속은 아니시고 예, 그럼요. 예. 원래 세종에 근무하셨죠? 법무법인 세종? 네, 네, 법무법인 네, 세종에 네. 근무해서 거기서 이제 2014년에 개업을 해서 돈 벌려고 이제 창업을 했고. 아 그러면 지금 아니, 근데 이름이 네. 강한 국제특허면 분명히 앞에 강씨하고 둘이 동업을 한 게 아닐까 제 추정입니다. 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강 변리사는 없고요. 없어요? 네. 아. 두 분이 도우시면 강한인데. 네, 강한입니다. 좋네. 아니 근데 이름을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강한 국제특허 법률사무소라고 지으신 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어떤 저는 한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좀 이 얘기를 하다가 야, 한 들어간 것 중에서 쉽게 좀 기억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네. 그냥 편의점 앞에 즉석에서 예. 야, 강한 어떠냐 강한 이게 세다. 스트롱한. 스트롱 스트롱 특허 괜찮잖아. 그건 누구랑 회의를 하셨어요? 이제 저 같이 개업한 동기 그러니까 같은 동업 변리사들끼리 어.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들 싫어하셨죠. 왜냐면 약간 비뇨기과 냄새가 난다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의도한 게 아닐까. 네, 근데 계속 들어보면 약간은 이제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니까. 강한, 네, 쉽게 강한. 기억하니까. 나 지금 괜찮아요. 빵 터졌네. 네. 그럼 지금 이 강한에 있는 변리사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6명. 네. 그 다 대한 변리사회 등록돼 있는 분들이죠? 네, 다 등록되어 있죠. 예. 그 변리사회 회비도 꼬박꼬박 내시고. 많이 알아요. 오. 그 정보 어떻게 다 아세요? 네. 저 오세중 회장님은 네. 뭐 자주 뵈시나요? 인맥 자랑이죠 지금. 아니요, 자주 못 뵀고요. 그러세요. 제가 이제 변리사회 활동을 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 어떤 대외적인 활동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네. 오세중 회장님 뵈가지고 식사를 한번 같이 했었어요. 네. 변리사협회 회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예. 네. 그렇군요. 올해 당선되신 변리사회. 2년이죠, 강현 2년. 씨. 예, 좀 임기가 너무 2년인데. 뿌듯해하시는 표정 좀 보여요. 아니 근데 여기도 변협에 민변이 있는 것처럼 네. 뭐 그런 이익단체끼리 뭐 이렇게 파가 나눠진다 그런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이제 어떤 단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약간 이제 변리사들 중에서도 좀 오래되신 분들하고 전문 이제 최근에 들어오시는 변리사님들하고는 약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그럴 좀 수 있죠.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 변리사라고 하면 네. 뭐 그게 좀 약간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고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직업,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뭐 이런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실제 그런가요? 우리 한 변리사님께서는 공부를 좀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언제 하실래요?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학교를? 그때 뭐 기복이 확 심했던 시기가 있으셨나 보네. 뭔 일이 있으셨네. 네. 아니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뭐 공부를 잘한 편에 속하고요. 대학교는 그냥 저는 제가 이제 전공이 식품공학과거든요. 식품공학과인데 예. 이제 제가 술을 또 잘 못 먹어요. 하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전공 나오면 주로 들어가는 회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오비맥주, CJ 약간 그 어떤 술하고 좀 물론 CJ는 술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주로 가는 데가 그런 오비맥주 그런 술 관련된 회사였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 가면 이제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주류 브랜드는 좀 약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공부하셨다. 이제 전공을 공부한 게 아니고 다른 전공과 아니, 상관없는 공부를 한 거죠. 완전 공학은 가정대가 아니라 공대로 포함되나요? 네, 그 식품영양학과하고 식품공학과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공학하고 영양은 좀 다릅니다. 어쩐지 눈의 흰자가 굉장히 맑고 영롱하시고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술을 못 드시는구나. 네. 지금도 술은 잘 안 하시고요. 술은 잘 못하고요. 네, 그냥 그 자리는 지금 익숙해져서 그 자리는 괜찮은데 제가 한 3잔 정도 먹으면 약간 얼굴이 좀 빨개져가지고 더 이상 못 먹고. 그럼 막 이제 변리사 비용 내고 하고 그때 들어가야 되겠네. 그때는 제가 더 용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디펜스. 그럼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곧잘 하셨고 대학 때도 뭐 이 변리사 준비하시는 데는 뭐 큰 무리 없이 한 번에 바로 붙으셨어요? 아니요, 저도 한 3년 공부했습니다. 3년? 네. 근데 이게 저희 과거 시험인데요, 거의. 네, 법률 이렇게 다른 전공에서 법률을 하려면 그 아마 단어만 외우는데도 한 1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단어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을. 저도 처음에 90% 처음에 법을 공부하는 게 저도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천재네. 아니, 천재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더 천재들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그냥 저는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진짜 어떤 그러니까 빠르면 2년 보통 이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장 빨리 한 사람은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10개월 만에 한 세상에 10개월 만에 전공이 그쪽인가 보죠. 너무 정없다. 아니 이제 변리사 시험이 전공이 또 따로 다 나눠져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물리, 어떤 경우는 약학, 어떤 경우는 발효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전공별로 또 점수 차이가 또 큰 편차가 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걸 조금 완화시키긴 했는데 옛날에는 저 시험 볼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 계산이거든요. 예. 그건 한 점수가 맞으면 100점도 나와요.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선택 과목은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두 과목이었는데. 근데 이제 법 과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행정법이나 저작권법 이렇게 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점수가 잘 나와도 60에서 70 사이고. 그러니까 이제 회로 이론을 선택하신 분하고 법 과목을 선택하신 분하고 점수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은 3, 40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변리사님 뭐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제 전공이 식품공학이다 보니까 이제 발효공학하고 저작권법.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진짜 세폭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편차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제 전공은 그냥 난패스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변리사들이 그 수입이 굉장했다고 들었는데 요새 좀 많이 주춤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뭐야 갑자기? 변리사님은 눈빛이 왔다 갔다 하더니. 아니, 제가 이제 이제 세종에 있으면서 나오게 된 게 14년에 이제 나왔는데 나오게 된 이유가 내가 여기 큰 로펌에 50세까지는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죠. 50세까지는 일할 수 있을 거다. 근데 50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갈 길을 제가 용감한 게 나온 건데 나오고 나서 느낀 건 내가 50세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 이건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결국엔 영업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 그러니까 변리사가 이제 영업인 거죠. 많은 인맥도 있어야 하는 거고, 많은 운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근데 변리사님 아까 우리 타키 형이 얘기했지만
그 지금 이제 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이런 저 영업무역 같은 굳이 큰 네. 이런 그 회사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전이 좀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터질 때 팍 터지죠. 아. 음. 근데 네, 아니에요? 네. 아, 아니에요? 네. 아, 우리 또 일단은- 이쪽 입장은 또 다르구나. 네, 아니, 일단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물론 영화- 디스카운트를 좀 아니 예. 그게 비용 네. 아, 지금 열받았어요. 네. 예, 비용 디스카운트 천천히.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예. 영업무역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예.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럼요. 이런 얘기 하려고 모셨어요. 네. 영업무역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1년에 몇 건 정도 나오는지 저희 한 20년 만에 처음 런칭했죠. 기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 우리 별림사님 얘기는 브랜드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되는데 브랜드를 많이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등록하고 끝.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약간 성격이 다른데 브랜드를 진짜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이랜드 같은 경우 네, 뭐 네. 그렇게 약간 회사마다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는 네. 반면 몇 개 어떤 있는 걸로 회사는- 계속. 예. 어떤 회사는 회사는 네. 유지보수만 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있다. 워낙 그 주 예. 브랜드가 있잖아요. 주 메인 브랜드 그렇죠. 하나 가지고 이제 쭉 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상표 등록과 관리는 그렇다고 치지만 네. 지적재산권 관리는 그것도 꽤 크지 않나요? 지적 재산권 관리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뭐 디자인 짝퉁 같은. 잡아내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소송하고 좀 기민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제 법무 법인을 법무. 쓰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안 변호사들. 돼요. 강한에서는 네. 예, 등록만 합니다. 아니 그것도 할 수 있죠. 네. 아니요. 직접 그게 제가 못하나요? 사건이 변리사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고장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발송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차기적인 문제. 근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네, 따로 이제 소송을 소송 하거나 문제로 뭐 들어가면 압류를 경찰에 대해서 뭐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할 수 아니, 없는 거고. 예. 나는 저희 참고로 그 뭐야 나 변리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뭐를요? 왜 남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썼느냐 사진을? 걸로.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한 게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는 다 취재를 하지만 참고 사진을 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심코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가 야 그거 어떻게 찾아내는지 우리도 못 찾는 거를 찾아갖고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그 출처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든 이미지는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 거라도. 그때 소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의되는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쓰는가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걸 다 처리했으니까 네. 그때 6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림 하나. 그림 한 장에. 60만 원. 이걸 아끼기 위해서 개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난 못 냅니다. 소송 비용을 우리가 내겠지 다. 60만 원은 네. 네, 못 내겠다. 네. 걸어라. 싸우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뭐, 근데 그렇게 경고장을 받고 나서 내리면. 내리잖아요. 통상 내릴 거고, 그러면 이제 과거 행위만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저작권 침해든, 상표권 침해든, 걸어요. 디자인권 침해든 형사 고발이 될 수 있거든요. 형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형사 고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게 이제 좀 들어온 거죠. 개인이나 어떤 조그만 회사들한테는 이제 법인 대표들을 고발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변리사한테 물어봤죠. 이게 다 물어봤더니 야 소송 가면 골치 아프다.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줘라 달라는 대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큰 금액은 아니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얼른 져버렸어요. 예,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 그 언론사들이 네. 그 기사 낼 때 이미지를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 긁어다가. 긁어다가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뭐 우리 B급 인생이 얘기했듯이 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언론사 그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아졌는데 그건 좀 뭐 예전에는 밀위제했었던 그런 이슈였고 아무튼 강한에서는 저 브랜드 뭐 다른 것도 많이 하시지만 브랜드 등록에 강점이 있으시다. 등록하고 심판 쪽에 이제 네. 심판도 또 하시고 예.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되게 그 저희가 지금 의류 브랜드 런칭 때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이 보니까 특허에 관련된 상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상표가 몇 가지나 있죠? 등록해야 되는 게?
패션 쪽으로 주로 하는 브랜드 런칭을 한다. 25류, 45류. 뭐또 여기서 우리 전문가의 리뷰로 좀 들어보자고요. 일단 네. 상품 분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1류부터 45류까지 특허청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1류는 이제 공업용 원료, 3류는 화장품 쪽, 네. 그다음에 이제 18류는 이제 가방 쪽, 25류는 의류 쪽. 그래서 주로 이제 패션 회사들은 이제 18류하고 18, 예, 25류. 숫자니까요. 네. 25류하고 의류 신발. 쪽, 네, 의류 신발까지 의류 신발 모자가 25류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45류는 옛날 기준으로 45류가 되는 거고. 옛날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25류로 하고 그다음에 18류. 그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뭐 네네.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네. 있고 네네. 그게 이제 정해지면 네. 어떻게 등록 과정을 좀 일단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변리사들이 얼마나 회사하고 긴밀하게 이제 의논을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지금까지 통상적인 업무는 회사에서 이미 결정을 해온 브랜드 이게 이제 곧 런칭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미 이제 내부 보고까지 임원분들까지 다 통과하고. 결과가 온 것들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진짜 복잡해져. 왜냐하면 저희가 막 조사를 했는데 이게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현행 상표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담당자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리사들한테 자문을 구해봤더니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임원분들은 이제 야 이 새끼야 그것도 안 알아보겠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변리사들의 어떤 그 능력 야 그거 안 되면 뭐 되게 해 뭐 이런 식의 예. 그런 안 되면 사라는 얘기죠.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여기서 나왔어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다수 있고요. 예. 어떤 경우 이제 그게 이제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좀 적지 않게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일단 변리사들은 그 BM 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상표명을 정하고 후보명을 정하고 그걸 변리사들한테 이거 상표 등록 가능한 건지 사전에 네, 사전에 좀 서치를 해서 그 중에서 하나씩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낫겠네요. 네, 그게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그 그게 변리사들이 순서지 일하기에 어떻게 보면. 그게 후자.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냥 이제 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새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처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건 신규 브랜드의 사례니까 이건 뭐 앞뒤가 뭐 바뀌어도 뭐 큰 적인 외국 브랜드인데 국내 도입할 때 선등록이 돼 있다. 라거나 이건 진짜 복잡한 그렇지 않나요? 이게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진짜 질문이 있는데 저희한테도 그런 쪽으로 질문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전개를 하고 싶은데 미리 어떤 기업에서 실제 지금 나와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이미 등록을 해놨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분쟁 문제나 아니면 등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시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고객을 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게 제일 민감하죠. 네. A냐 B냐. 그렇죠. 애당초 지금처럼 고객이 런칭한 브랜드인데 미처 상표 등록을 안 해놨는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다른 회사가 이제 상표 등록을 맞아요. 했다. 근데 지금 와서 이 제품이 지금 그걸 철수시킬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선행 관리자한테 접촉을 해서 뭐 좀 합의? 양도를 받거나 또는 그게 등록하고 나서 3년이 지났으면 무효되길 기다리거나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사용 안 하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과연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를 하죠. 나름 조사를 해서 사용 안 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불사용 저희 실무 용어는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고 하는데 심판을 청구하고 그 상표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심판을 청구한 후에 상표권자한테 접촉해서 너 상표 좀 양도 받고 싶다 이렇게 진행하는 케이스가 이제 있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큰 금액에 살 수밖에 없는 케이스. 아니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상표권 컬렉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전문 컬렉터들이. 그러니까 도메인 선등록 해놓듯이 외국 브랜드 선등록을 먼저 해놓고 그걸 갖다가 장사하는 거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거 상표 브로커라고 하는데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중견기업의 사장도 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요. 또 비하인드. 네. 이 부부 상표도 네, 땡땡땡 부부 상표도 네, 이 부부도 예.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권리자인데 예. 이 사람이 먼저 상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름만. 네, 이 사람이 상표 등록을 해놓고 예, 라디오에서 지금 이 사람들 하시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바로 저 딴 데 돌립니다. 상표명을 말할 수도 없고 예, 예. 참 어렵고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할게요. 이게 옛날에 컬럼비아가 한국에 들어올 때 컬럼비아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고유명사예요. 컬럼비아라는 게 지명 이름이라서 지명 이름 원래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이런 기본이 생기기 전에 등록해 놓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야, 성견지명이네. DMZ 안에 땅 사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 컬럼비아가 미국 컬럼비아 큰 회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컬럼비아 스포츠웨어로 등록을 했어요. 안 돼서 등록이 안 돼서. 이 챔피언도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챔피언도 그랬어요? 이 챔피언도 지금 의류 챔피언에 있는 챔피언 브랜드하고 신발에 표시되는 챔피언하고 서로 권리자가 달라요. 심지어 로고도 비슷한데 지금 이렇게 네. 예. 지금 정치자들이 열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유명한 건 그거 말고 뭐지? 에비수. 에비수 맞아요. 에드윈. 이건 우리나라 상표입니다. 진짜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우리나라 상표로 되어 있습니다. 선등록을 먼저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유명무례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그걸 해도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제가 알고 있는 에드윈? 그렇죠. 그 미국 브랜드입니다 원래. 진짜? 네. 에비스도. 에비스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그게 그렇죠. 법으로 거의 제가 별리사 할 때, 그러니까 각 시작할 때 2002년 그때 2003년, 2004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상표 브로커들이 상표 선점하는 행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는 그렇게 가능했어요. 워낙 법이 맞아요. 외국 상표권자가 어떤 그 권리 찾아오려고 한다면 법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했었는데 최근에는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진실한 상표 사용자가 보호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그렇게 상표 브로커가 활동을 잘 못합니다. 해외에서 지명도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명도도 옛날에는 이제 현저하게라는 그 현저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특정인의 상표로 인지되면 그걸로 바뀌었네요. 그 정도로만 인지돼도 완화가 좀 됐네요. 상표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해졌다고 하니까 아까 18류하고 25류. 네. 의류, 용품, 신발, 배낭, 유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최근에 35류 도소매의 권리 요게 또 중요한 포지션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35류는 이제 도소매업, 소매업, 의류 소매업, 뭐 신발 소매업, 가방 소매업 이런 소매업,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한 뭐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35류에 하시면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그러면 18류나 25류에도 신발, 25류에도 신발 의류에다 상표 출원하고 18류 가방에도 상표 출원하고 35류 또 그러면 의류 소매업, 가방 소매업에도 또 해야 하냐? 그러면 총 3건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비용 부담이 있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소매업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매장 운영이나 온라인 판매나 그런 매장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상품만 만들어내시는 경우에는 18류, 25류 정도만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 18류, 25에 등록된 상표로 특허청에서 35류에 타인이 등록하는 걸 막아줘요. 특허청 심사관들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류, 25류에 의류만 상표 등록됐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똑같은 상표로 35류 의류 소매업에 상표 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들이 이 소매업에 등록한 출원한 상표는 25류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거절되는데 그렇게 거절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브랜드 런칭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3가지를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다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솔직하죠. 네, 조금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물어봐요. 35루까지 굳이 또 해야 하냐 물어보면 이제 제가 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죠. 네, 도소매업까지 하실 거냐 아니면 아니 유통을 하려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겠네. 그러니까 브랜드 런칭을 한다는 뜻은 대리점을 오픈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뜻인데 네. 요즘 세상에 온라인을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시장 조사를 아니고. 한 2년하고 10년 정도 하면 25류까지만 해놓고 결국 브랜드 런칭할 때는 35류까지 꼭 해놔야 그렇지, 된다는 그렇지. 이야기예요. 그렇지. 지금 네. 네. 무조건 해야겠네. 네. 아니, 많이 달라졌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궁금한 건, 네. 저희 그 패션쇼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린 그 요클, 이대영 요클. 대표도 그렇고, 네네. 그 패션 창업을 준비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패션 창업을 하면 브랜드 등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 브랜드 등록할 때 좀 눈탱이 안 맞으려면 어떤 뭐 강한을 찾아가면 되겠지만 좀 이렇게 영리하게 좀 네. 요령껏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비용도 좀 알려주세요. 비용은 한 개 상품류에 예. 그러니까 25류에만 등록한다고 했을 때 이제 출원해서 등록까지 총 비용이 지금 벨리사마다 좀 비용이 다 다르긴 한데 다 달라요? 예, 그렇죠. 그럼요. 고정된 오. 비용이 없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개인 네. 수수료이기 때문에 컨설팅비라고 약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무소는 2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사무소는 1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예. 인지 때문에. 뭐 5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아, 5만 원? 아니 자기가 본인이 직접 했을 경우에 인지 때만 받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건 그러니까 특허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특허청이 납부하는 그 네. 반납료는 별개인 거고요. 별개로. 변리사 수수료가 그만큼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15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그게 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그럼 변호사 수임료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예. 제가 2002년도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막 이제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상표 업무를 배울 때 예. 그때 상표 한 건당 받는 수임료가 그러니까 수수료가 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싸졌어. 네, 더 싸졌죠. 그러니까 아. 더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20만 원은 못 받고요. 예. 네, 저희도 못 받고 뭐 저희도 많이 받으면 이제 1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이라는 게 이제 출원할 때 15만 원 넣고 네, 네, 그다음에 네. 등록될 때 또 15만 원에서 한 총 수수료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거고요. 브랜드 네, 하나 등록할 때. 네, 근데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도 한 3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오. 총 하면 한 62만 원 되는 거고 네. 그걸 대리인 수수료가 10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한 50만 원 돈 되는 거네요. 되는 아니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이 특허 그러니까 그 브랜드 출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이잖아요. 네, 네, 네. 특히 중국. 네. 중국의 브랜드 등록과 그다음에 저는 브랜드 등록보다는 더 지금 중국에 첨예한 건 디자인 지적재산권 네. 보호에 관한 네. 거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돈벌이가 좀 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중국에 관련돼서 비슷한 상표를 등록해놓은 아니 상표권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거기도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표권보다는 지적재산권. 디자인을 막 뺏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놓으면 그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도 특허, 상표, 디자인 다 보호를 해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디자인을 등록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경향이 높아요. 네. 그건 거의 이제 뭐 동일할 정도로 카피 제품들은 걔네들도 네 그 해주거든요. 저지를 하네요. 단속 같은 걸 해주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네요, 중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생각해 보면 중국은 왜 그렇게 카피 제품들을 다 냅둘까 예. 생각해 보면 중국은 약간 공산주의잖아요. 예. 인민이 행복하면 좋은 거잖아요. 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더 인민이 행복한 건지 아니면 카피 제품이 많이 나오게 해서 오히려 인민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더 부유하게 되면 더 네, 행복한 네, 건지 그 기준을 판단해 보면 그건 저 중국 본인 해석인 너무 거죠. 가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아니 중국에서는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도 국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인민 행복보다는 약간 이제 자기네들도 국격에 그렇죠. 맞는 그런 보호를 해줘야겠다 차원이니까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경향이 있죠. 이 의견은 저 패션쇼와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저희가 또 우리 한태근 변리사님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저는 처음에 네. 그 오세중 회장님 뵙고서도 변리사라는 직업이 좀 어려울 줄 알았더니, 어렵습니다. 네, 우리 한 변리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더 많네요. 쉽게 가면 재밌는데요. 우리 네. 영무역 문제가 많네요. 저희가 네. 그 마지막으로 변리사를 찾는 이들도 많겠지만 네. 또 저희 그 패션쇼를 들으면서 변리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변리사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조언의 한마디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조언요. 네. 네. 어려운데.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예. 변리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약간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좋아요. 네, 그런 입장이고요. 이유는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차라리 로스쿨 이런 얘기 변리사 준비할 거면 변호사를 준비해라. 네, 약간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많이 힘드셔서 뭐 그런 내일부터 얘기. 혼나는 거 아니고 있네요. 변리사 할 때. 변리사회 오회장님한테 제가 방송 나가면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이게 예. 기계 전공 쪽이라고 한다면 제 변리사에 되려면 이게 저희가 아까 제가 말한 시험 과목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기전자 그런 쪽 어떤 공대 쪽이면 좀 더 쉽게 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패션 쪽 하시는 분들이 변리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험 과목 중에 1차 과목이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물 이 어떤 자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네, 그걸 다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예. 한 과목도 아닌 그 네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1차에서 진짜 그 어떤 문과 하시는 분들이 예. 그쪽 과목을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들 알겠습니다. 요새는 변리사들이 예. 많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꾸 밑에서 치고 오니까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 같은데. 야 풀캐파야. 예,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뭐 변리사 뭐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근데 직업이니까요. 변리사들이 근데 또 좋은 건 뭐냐면 어떤 영어나 예. 외국어를 또 잘하면 아주 유능하게 좀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디자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진짜 그 어떤 자연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과학 예. 고개만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패션 쪽으로 전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름 또 그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도 좀 하고 패션도 알면서 네. 지구과학도 좀 네. 하는 네. 그런 사람이면 변리사를 하는 게 낫다. 네, 그렇죠. 네. 차라리 하셔도 된다. 하셔도 된다. 네. 변리사를 준비할 거면 변호사가 낫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강한국제특허 법률사무소 한태근 대표 변리사님 모시고 짝퉁 인터뷰 해봤는데 마지막 질문, 짝퉁 인터뷰 공식 질문 있잖아요. 저희가 네. 뭐 인터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 질문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태근 변리사님에게 이랜드란? 이랜드요? 이랜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렇지만 예. 그쪽은 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어려우지 않을까 하는 아니 생각이 패션쇼에 들어요. 나오셨으니까요. 이랜드 그 저기 브랜드 담당자 아니면 저 이랜드 저 회장님 있잖아요. 한 말씀. 음성 편지 한번 띄워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먹고 살만 합니다. 영어 무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랜드보다 영업 무역인 걸로. 아니 필라도 하시니까. 예. 네, 필라도 겸사겸사. 예. 아니 워낙 잘 나가시는데 그럼요. 혹시 또 아까 그 이랜드 말씀하셔가지고 뭐 정복해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많으니까. 모든 회사가 예, 모든 예. 패션 회사는 눈물 닦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예. 몰아드리는 걸로. 저희 패션쇼 처음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오늘? 오기 전에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말을 더 잘하고 그다음에 변리사의 어떤 그
그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주셨어요. 현실적이고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야죠. 나중에 다시 나오세요. 아니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그 순수하시고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게 네. 솔직하셔서 네. 주변에서도 좀 인기가 좀 많으실 것 같고 제가 또 한편으로 보니까 오늘 괜히 나왔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 또 편집에 힘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다음에 나중에 사자 모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예. 패션 쇼를 통해서 또 뭐 특허 등록이라든지 뭐 브랜드 네. 관련된 그 업무를 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 강한 법률사무소와 연결을 시켜서 네. 수임료 조금 낮춰가지고 이렇게 좀 일을 네. 하실 수 있게끔 같이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우리 네. 패션 브랜드 패밀리들하고. 네, 네.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한태근 변리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션쇼 10회 오늘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뚱카롱님 네, 오늘 그 짝퉁 인터뷰 좀 어땠어요? 저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참여도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량을 점점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안경 안 끼고 와서 굉장히 이쁘네요. 미모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안경 그건 진짜 불에 태우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전해주실 얘기가 좀 있죠? 우선 짝퉁 패션 구독자분들은 그대로 짝퉁 패션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패션쇼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패션쇼 구독 후에 개별 에피소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식 메일 패션쇼 2018 다음넷 그리고 패션쇼 KR gmail.com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패션쇼 홈페이지 fashow.co.kr로 접속해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복 받으실 거고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